예, 중대본 제1통제관 이길입니다. 2월 25일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진자의 동거인과 격리체계 개선, 둘째는 분만, 소아, 투석 등 특수 환자의 대응체계 개선, 셋째는 재택치료 등 방역 의료체계 대응 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의 동거인의 격리체계의 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동거인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7일간의 의무적으로 격리를 하셔야 됩니다. PCR 검사도 동거인으로 분류된 때와 격리 해제 전에 총 2번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3월 1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입니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다만 10일간은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검사 방식은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한 번 받으셔야 합니다. 7일 차에 자가검사 키트로 한 번 더 받으실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학교에 학생들과 교직원의 경우에는 학교 초에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준을 3월 14일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확진자의 입원 격리 통지도 3월 1일부터는 기존의 문서 형태에서 문자와 SNS 형태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보건소에서는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을 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확진자의 동거가족 격리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 응급환자와 소아, 분만, 투석 등 특수환자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의 응급, 분만, 소아, 투석 등 이분들에 대한 적시 대응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 응급 환자와 분만, 소아, 투석 등에 대한 대응 체계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급의료체계 대응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응급 환자의 이송부터 치료,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전담으로 하는 응급센터를 현재 4개가 있습니다. 이를 3월 2월 말까지는 10개소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응급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응급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응급 환자의 원활한 이송과 전원을 위한 연계 조정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9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가용 병상 등에 대한 정보도 신속하게 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분만, 소아 등 특수 응급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특수 병상이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해 드리겠습니다. 이후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당 병원에서 입원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분만, 소아, 투석 환자의 진료 인프라 부분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 환자 진료를 위한 음압병상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일반 병상에서도 분만, 소아, 응급 등 수술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분만 병상은 현재 95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3월 4일까지 252개 병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어제 지자체와 논의를 하였습니다. 소아 병상도 현재는 864개 병상이 있습니다. 3월 말까지 1059개 병상으로 보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소아의 경우에는 전국 18개소의 중증 소아 진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석 병상도 현재는 347개가 있습니다. 3월 7일까지는 597개로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 외래 투석 기관도 보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응급 재택 환자가 늦은 시간에도 외래 진료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외래 진료센터를 현재 20개에서 30개소로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환자들의 응급상황과 분만소와 특수환자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정부는 의료 대응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응급 특수환자에 대한 대응체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재택치료 등 방역 의료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방역과 의료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시 대국민 안내문자를 2월 25일 오늘부터는 일반 관리군, 집중관리군별로 생활수칙 등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확진 통보 시에 제공되고 있는 일반적인 안내 문자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가로 검사 후 4일차 그리고 검사 6일차에 문자로 의료 상담이라든지 격리 기준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리 의료기관과 전화상담과 처방, 동네 병의원의 의료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진들의 확진자 급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 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 업무 연수성 계획 지침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진의 경우 확진 후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간 격리는 최대 7일까지였습니다. 이를 최대 3일 격리 후에 근무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소 통보 절차 등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지자체에 어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원활하게 병상을 배정할 수 있도록 병상 운영을 보다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2월 9일입니다. 검체 채취일부터 7일이 경과하게 되면 격리가 해제되도록 기준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분들께서는 7일이 경과하면 격리를 해제하고 일반 병실로 옮겨서 치료를 계속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격리 병상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되게 많습니다. 또 검체 채취 후 7일이 지나게 되면 감염 위험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보다 방역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보건소가 코로나 방역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생물 테러 훈련이라든지 보건증 발급 등 긴급성이 낮거나 다른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2월 24일 어제부터입니다.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도 저희가 조기에 교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수요일에 중대본 보고에서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보건소에 중앙부처의 인력을 지원합니다. 이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보건소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한몸이 되어서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지원 규모는 총 4,000명이 되겠습니다. 42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3,000명 그리고 군 인력 1,000명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국의 보건소에 파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중수본과 방대본의 사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기초 역학조사와 문자 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방역과 의료체계 안착을 위해 안착을 최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대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